그 친구가 여성시대에 제 성기를 묘사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전에 연애가 끝나고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가 법적 공방까지 가서 결국엔 마무리가 된 옛날 얘기인데,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부감, 선입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누구 편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아니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커플들이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를 만날 때 여성시대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디젤매니아라는 네이버 그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를 할 때 저처럼 약간 웃긴 것만 보고 저렴한 물건 딜 이런 거 뜨면 나한테 필요한 거면 사고 꿀팁 얻고 뭐 그런 거만 해서 커뮤니티를 하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도 커뮤니티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커뮤니티 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뭐 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베나 메갈은 빼고,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의 시작은 기념일날 대차게 싸웠어요. 대본을 좀 보고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최대한 그걸 줄여야 돼서. 점심쯤인가 만나서 이제 싸웠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귀가하면서 얘기 잘 해서 그날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방을 선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카톡을 하는데 여성시대에 가방 사진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되게 센스 있는 가방을 선물했나 보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고 끝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쎄한 거예요. 그때 싸웠던 이유가 막 좀 그랬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쎄하면서 제가 컴공이어가지고 구글링을 존나 잘하는 이제 직업병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여시를 쳤어요. 치니까 이제 다음 카페 여시로 연결이 돼. 여시를 들어갔어. 회원가입을 안 하고. 근데 여성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을 했어요. 내가 막 컴공이라고 해가지고 해킹을 하고 막 아이디를 막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선물한 가방의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결과에 제일 위에 나한테 보냈던 그 사진이 거기 있는 거야. 일단 그게 너무 좀 충격이었어. 내 쎄한 기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그 사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글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글 제목,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작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 내용이 몇 글자까진 보여요. 몇 글자가 넘어가면 점점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그리고 작성 시간,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와. 그리고 글 번호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글을 눌러볼 수는 없지만 딱 그만큼 보여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해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중요한 건 그 글의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색깔 진짜 좆같은데 내 생각해서 줬다고 하니까 그냥 든다 라는 뉘앙스의 글이었어요. 이제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서 180도 다른 모습을 넘어서서 540도가 다른 모습에 맞박을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왜 지금 여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시에는 익명 게시판이 있고 안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익명으로 썼으면 작성자가 익명으로 뜨고, 닉네임이 뜨는 게시판에서 썼으면 닉네임이 나와. 그래서 그 작성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직업병이 발병해. 작성자를 알 수 있으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작성자로 검색을 하면 이 작성자가 그동안 작성했던 글을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약간 나랑 했던 농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좀 그 안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냈다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랑. 그때 끝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끝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어떤 이유를 말하면 그 친구가 특정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이 부분은 피해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내 기준에서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끝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까지 한번 지내보고 그 사이에 더 좋아지면 그냥 그런 거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더 만나는, 그냥 내 기준. 아니면 내가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싸워가지고 어차피 헤어졌어. 어차피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 뒤로는 안 봤어. 그 뒤로 쭉 안 보다가 내가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잡는 연락을 했는데 그때 또 직업병이 또 발병한 거야. 약간 그거였어. 약간 DM을 보냈었나? 그랬는데 읽음 표시가 떴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읽었는데 왜 답장이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검색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전 여친을 잡는 남자에 대한 특정 키워드로 내가 이제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또 거기 이제 내가 보낸 DM이 거의 뭐 골드디 로저 공개 재판 받듯이 나라는 거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은 나오죠.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볼 순 없지만 말투나 어떤 분위기나 뭐 그런 글 올린 시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는 저게 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제 답장도 왔었는데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닌 것 같다 해서 재회는 물 건너가고 근데 이제 두 번이나 쎄할 때 검색을 했는데 두 번 다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컴공은 어떻게 돼? A가 B고 B가 C면 A는 C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쎄하면 뭔가 나올 거다 결과값이. 그런 이제 나만의 논리가 생겨서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어떤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 뭐 나랑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같이 아는 겹지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더 친한 겹지인 욕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얘랑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얘랑은 난 잘 지낼 자신이 있으니까 외에는 봤다는 얘기를 어디에도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면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금은 참을만 한데 나중에 내가 못 참을 만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상대 나라랑 이제 전쟁 중인데 애니그마라는 암호 장치를 해독하는 크리스토퍼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난 거야. 결국에 만들어냈는데 얘네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이거를 언제 우리가 해독했다는 걸 알릴 것이냐. 작은 싸움 때 우리가 해독했다는 걸 상대국이 알아내게 되면 얘네가 더 견고한 암호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해독해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 뒤바꾸는 거죠.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 생각을 제가 그때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나에 대한 욕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넘겼어. 대신에 또 직업병이 발병해서 하나하나 다 백업은 했죠. 다행히 뭐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어떤 얘기는 안 올라오더라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친구가 이제 다 어른이고 하니까 우리가 다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났으니까 그 친구가 여성시대에 제 성기를 묘사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그게 내 얘기라는 것도 저는 특정을 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진짜 생각이 많아졌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그 디젤매니아라는 내가 하는 카페에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마지막에 만난 친구였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만난 친구 성기는 뭐 이렇게 생겼다. 더라는 좀 이상하고 전에 들은 것 같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걸 만약에 얘가 봤다면 그거를 얘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난리를 피우기로 한 거죠. DM을 해가지고 너 얘기로 할 말이 있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하자. 너 요즘 뭐 바쁜 거 같은데 괜찮은 시간 있으면 알려줘라. 그랬더니 문자로 하래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할 만한 간단한 얘기였으면 애초에 얼굴 보자고도 안 했을 거다. 그러면은 전화로 하래요. 아니 어차피 이건 난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이진 않지만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나중에 일 더 커지면 그때 뭐 문자로 연락을 주겠다. 뭐 네가 싫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답장이 왔을 때 뭐 너랑 뭐 하나라도 엮인 상태로 끝내기 싫으니까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러면 뭐 몇 시에 시간 되냐? 절대 강제로 만나는 상황 아니었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했어. 그때 약속 시간 어떻게 정했냐면 뭐 몇 시에 그 사람 많고 밝고 그런 카페 어때?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합의하에 만난 거잖아. 상호 합의하에 이렇게 걔네 집 앞으로 간 거죠. 카페에서 만났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도
커플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똑같은 거야. 막 쪽팔리고 네가 내 고추 그린 거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그 커플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겠어? 바로 귀 하나 더 커져가지고 우리 얘기를 듣겠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각자 음료를 시켜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가 여성시대에 글 쓴 거 그 가방 선물했을 때부터 봤다, 잡았을 때 보고 뭐 이게 내가 언제 봤는지를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되게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뭐 소름 돋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가 쓴 글 중에 내 전 남자친구 인스타나 뭐 그 커뮤니티 하는 걸 알아서 자기 욕할까봐 맨날 염탐하는데 뭐 좆같다 뭐 그렇게 했나? 아무튼 그니까 자기도 내 거를 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대응할 말이 있으니까 편하게 오픈을 한 거죠. 내가 말했어. 야, 네가 그랬던 거 내가 그때부터 싹 다 봤다. 그랬더니 벌레 보듯이 봐. 그래가지고 바로 그 말했어. 그냥 표정이 딱 벌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먼저 내 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 먼저는 아니고 너도 내 거 보고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같은 벌레 되기 싫으면은 그딴 식으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서 원하는 거 없다.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자. 나는 너랑 나쁘게 헤어졌어도 그냥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악감정 없다. 그냥 뭐 그냥 죽었으면 하지만 뭐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계속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어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과를 못 받았어요. 알겠다 하길래 대화로 그 사건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서사시가 대서사시의 그 책이 이제 그 마침표를 딱 이제 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에 겹지인한테 연락이 왔어. 그 대화가 끝난 날 밤에 그 전 여자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줬던 겹지인이랑 전 여자친구 그리고 그 외에 겹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내 얘기를 한 거야. 선 정치를 펼친 거죠. 내년 대선을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스토커처럼 받고 뭐 일기장을 열어봤다. 되게 강압적으로 집 앞까지 찾아왔다.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나랑 좀 더 친했던 겹지인 한 명이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염증을 느낀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간에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는 아예 몰라요. 뭐 개편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걔를 앞으로 더 볼 거고 모든 상황을 타임스톤으로 1400만 개를 봐도 개편을 드는 게 맞아. 뭐 내 생각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부탁을 했죠. 너 혹시 너 괜찮으면은 그 친구가 내 얘기 한 거를 혹시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냐. 그걸 보니까 얘는 대화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었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다른 겹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 그러고 다니는 거 아냐고 그러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까지 퍼졌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 여자친구가 겹지인 B한테 정우진이 그날 밤에 여성시대에 뭐 성기묘사 한 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집 앞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걔 막 찾아왔더라. 크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겹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겹지인 B는 1대1로 얘기를 한 건데 겹지인 B가 그 내용을 보고서 그건 우진 오빠가 기분 나쁠만 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나는 그 겹지인 B가 걔랑 더 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도 막 걔가 그 겹지인 B가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막 이렇게 되게 생활력도 강하고 이런 애여서 원래도 되게 멋있다. 동생인데도 되게 본받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멘트까지 쳐버리니까 와 미쳤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얘기하고 근데 제가 어디 가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와 근데 오빠 나였으면 고소했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명 하면서 고소? 킹럴 듯한데?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 일단 알겠어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소 고민을 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내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되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았고 유튜브나 이제 스트리머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나중에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되면 나한테 악플을 다는 애들을 팩트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되고 구라면 구라로 고소를 하면 되니까 그거를 연습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차피 하게 될 수도 있다면 미리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죠. 고소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이나 고소장 가서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해서 갔어요. 가방 때부터 그 성기묘사까지 다 캡처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겹지인 A가 준 내용, 겹지인 B가 준 내용 이런 걸 다 해서 A4로 뽑아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때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를 갔는데 시 가장 변두리에 살아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고. 차로 가도 막 한 20분인가? 사이버 수사대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 한 4-5분이랑 중고나라 피해자 한 명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 되게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1대1 취조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약간 고해성사 하듯이. 근데 그냥 갔는데 뭔 일로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야 되게. 그래서 고소하려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뭘 고소할 거냐고 약간 이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다 하면서 이제 바로 자기 앞에 앉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규모가 좀 크고 그랬으면 좀 덜 민망했을 텐데 약간 원룸 느낌이라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도 5명한테 다 말할 것 같은 거야. 막 중고나라 피해자도 다 들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피해받은 사실보다는 내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지. 그게 너무 민망하니까 얘기하기 좀 민망하더라고. 하지만 이제 얘기를 다 했죠. 그 남자 경찰분이 이제 저를 응대해 주셨는데 이제 여시에서 그 친구가 썼던 자료들 이런 거 다 정리해서 가져갔는데 나는 약간 경찰 쪽에서 여성시대에 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글쓴이랑 이렇게 뭐 대조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수사협조를 나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그게 안 된대. 그 수사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져간 자료들이 좀 제3자가 보기에 나인 거를 특정하기 어려운 자료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된대.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단톡방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지인이죠?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다 하니까 여기에서 몇 개의 내용들은 될 것 같대. 명예훼손 이런 것보다는 모욕죄로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다 대답해드리고 뭐 작성해야 되는 거 다 작성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최종으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사과 안 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쿨하게 알겠다 하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빵 터진 거야. 아무튼 이것저것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를 받았을 때 다음에 이제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다시 연락이 갈 거다. 그때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알려줬어요. 이제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가지고 수사관님이 배정됐으니 이때 와라 해서 수사관님을 만났어. 수사관님이 해준 얘기가 이제 전 여친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 중에 막 엄청 심한 욕은 아닌데 약간 모욕죄로 걸면 걸릴 것들이 약간 한 2개 정도 보인다. 근데 이 수준의 뭐 욕설들로 고소를 할 거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고소할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약간 퉁명스럽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ENTJ 특 참지 않아. 바로 고소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그때 이제 반박을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지금 사건의 전후 사정을 봐야지 지나가는 사람이랑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를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내가 내 화를 다 낼 순 없잖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수사를 이 사람이 할 거고 수사관이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나쁘게 보여서는 좋을 게 없어.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냥 고소가 막 좀 중간에 흐지부지 되더라도 저는 진행하고 싶다 하면서 고소 의지를 다시 밝혔죠. 그렇게 이제 2번째 경찰서 방문이 끝나고 이제 영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2주가 흘러요. 고소가 진짜 오래 걸려. 근데 원래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제 케이스는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주가 또 흐르고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 사건 관련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전 여자친구가 경찰 아저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그 문자가 이제 저한테 오전에 와서 이제 다음 날이나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기 싫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시간이 어렵다. 그냥 얘기해라. 문자로.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되게 장문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답장을 했어요. 사과는 진심으로 받겠다. 근데 고소까지 오기 전에 겹친 B가 우진 오빠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네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야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을 거다. 네 지금 감정에 대해서 나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존중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안 한다. 네가 먼저 내 감정을 존중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내가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네 상황 내가 더 잘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내 성격 더 잘할 거 아니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고소했는지 너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뭐 고소 진행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 나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너의 그런 거 인정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사과해줘서 고맙고 그거랑은 별개로 나는 이제 내일 경찰 쪽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연락을 해보겠다 했더니 이제 정으로 호소될 일이 아니란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좀 더 생각해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형벌이 떨어지면 뭐 형벌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벌금형이 떨어지면 나라에 벌금에 내고 빨간 줄이 그어져요. 공무원 할 거 아니면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닌데 나한테는 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지. 그거랑 만약에 내가 합의를 하면은 내가 합의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빨간 줄을 긋는다고 해서 엄청 그 친구한테 크리티컬 할 것 같진 않아서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게 좀 더 크리티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얻는 게 있고. 그래서 답장을 했지. 내가 찾아봤는데 연예인이 악플러를 선처를 해줬는데 다시 잡혀오는 경우가 있더라.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단순한 선처는 없고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다시 잘 생각해서 연락을 줘라.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답장이 왔는데 서로 생각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 싶다. 뭐 생각해둔 합의점이 있으면은 뭐 최대한 맞춰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합의금은 80만원이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 4일로 알바를 이제 열심히 하면 받는 게 한 80만원 정도 됐어요. 네가 진짜 싫어하는 애한테 네가 한 달 열심히 일한 돈을 쓰면 이 일이 참 잘못됐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 하니까 가격 깎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입금 확인되면은 뭐 문자 줘라. 내가 확인하고 서에 연락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입금이 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문자도 왔더라고요.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문자 와서 경찰서 전화해서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경찰서를 방문해야 된대요. 거길 또 가?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 방문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방문하고 취하되면 내가 말을 해줄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하고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취하를 진행하고 그 친구한테 취소장 제출했다고 하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진짜 우리의 이야기에 책을 덮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뭔가 겹지인들이 있잖아. 그 친구들은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가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게 있었는데 또 저는 좀 회복이 빠른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뭐 하루는 또 엄청 운 적이 있고 계속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최대한 좀 공허한 시간이나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을 없애려고 좀 영화도 막 혼자 보러 가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막 드라마 보고 좀 생각이 안 들도록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언젠가 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얘기를 푼 이유는 혹시나 이제 이런 일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약간 이제 아마 메일이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 일 처리하고 시간 될 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흘러가지 않도록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면 물론 연애가 사바사지만 최대한 뭐 경험을 살려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연애 상담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채널을 키워가려고 해요. 이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도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아마 트위치 생방송에서는 김달님처럼 연애상담하고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트위치 생방송은 저는 트위치 지금 성격을 가져가고 싶어요. 한 1시간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연애상담을 제가 진행하게 된다면 어차피 유튜브로 유입이 되실 테니까 일요일 월요일쯤에 뭐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랑 연애상담을 하고서 이미 해결된 주제를 유튜브에서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물론 다 동의를 받고. 그러면서 뭐 러브캐쳐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들어도 참 좀 충격적이긴 하지. 그래도 저는 연애를 좋게 생각해요. 연애는 하는 쪽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연애를 할 때 능률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한테 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